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 상담센터 동물행동학 박사 노예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것은 요즘 상담을 하면서 고양이 쪽으로, 물론 뭐 강아지들도 할 말은 많지만, 정말 잘못된 방법들이 마치 정석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람에 상당히 합사 교육에 방해가 된다거나 오히려 고양이들에게 없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또 동물병원을 다녀와서 공격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온 가족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특히나 이제 고양이 친구들도 정말 많이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국내 단 두 명 존재하는 동물행동학 박사로서 소위 좀 어떤 인식을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같은 의학 계열이라고 해도요, 치과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과 뼈를 보시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은 완전 이렇게 전공과가 다르죠. 뭐 같은 의학 계열이라 그래서 뭐 성형외과 의사분이 뭐 치아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동물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물 계열이지만 훈련은 강아지 훈련, 네, 개 훈련, 뭐 애견 훈련소라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또 아픈 곳, 특히나 뭐 외과라던가 뭐 내분비 계열 문제들은 우리 수의학을 전공하신 분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고요. 또 행동과 심리 문제, 이 행동과 심리 문제는 행동학 전공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고, 특히나 이 행동학 전공자로서 보는 분석력은 비전공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빨이 아플 때 치과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내시는 것과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픈 치아를 봐주시는 거는 소견이 완전히 다르겠죠. 인기는 많고 또 돈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나 막 나서서 이렇게 고양이 전문가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고양이의 훈련, 고양이 행동 교정은 강아지와는 매우 매우 다릅니다. 개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세계 애견 연맹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미 세계 제2차 대전 전쟁 후부터 이제 개훈련법들이 강압적인 것부터 비강압적인 것까지 굉장히 연구라던가 실험의 역사가 좀 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 쪽은 행동학, 정말 제대로 된 행동학 논문이 나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렇게 고양이 논문을 쓰신 분들조차 고양이 실무, 즉 정말 이렇게 심각한 공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실무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변수를 한정시켜서 표본수를 굉장히 작게 샘플링해서 실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그 진행되는 실험들도 실험실에서 가둬놓고 이렇게 아이들의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야생 고양, 길고양이를 입양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합사 진행이 잘 안 되는 기질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양말 냄새 교환, 방 바꾸기, 뭐 마주보고 간식 먹게 하기, 그런 것들이 합사의 정석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고요. 만약에 그 방법으로 합사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집은 정말 이렇게 로또 맞으신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런 방법, 방 바꾸기나 양말 냄새 교환, 서로 마주보고 간식 먹기 같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합사가 잘 되는 기질의 조합의 아이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으로 합사가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정말 합사가 안 되는 기질의 조합은 그런 뭐 방 바꾸기, 양말 냄새 교환 이런 거는 택도 없습니다. 소용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25년 전에 이미 다 써봤습니다. 강아지 행동교정법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고양이 행동교정법처럼 나와 있는 거는 워낙 고양이 행동교정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펠리웨이 같은 거, 아로마 테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문제를 냄새로 교정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 폭력 문제 이런 문제를 뭐 아로마 테라피,
뭐 펠리웨이 같은 이런 냄새로 교육이 가능한가요? 그런 심리, 그러니까 행동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기저 심리에서부터의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자, 박사급 전공자, 행동학 박사급 전공자의 철저한 분석과 관찰이 기반되지 않고서 단순히 뭐 울음에는 펠리웨이를 써라, 공격 문제는 뭐 양말 냄새를 뭐 이렇게 써라, 뭐 방바꾸기에서 합사를 시켜라, 이런 것들은 마치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 그냥 뭐 좋은 냄새 맡으면 해결이 될 거야, 좋은 음식 먹으면 뭐 너의 폭력성이 가라앉을 거야, 이제 이런 말과도 참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하여 이렇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이제 고양이 훈련이나 행동교정의 정석처럼 알려지는 게 참 전공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말 못하는 고양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사실 합사가 되기는커녕 공격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에 파양되는 쪽은 이제 고양이 쪽이고, 이게 파양만 돼서 좋은 집에 가면 정말 정말 행운인 건데, 많은 이제 고양이들이 뭐 아시겠지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간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안락사 처리가 된다거나, 또 이제 뉴스에 나서 저도 알게 된 부분이지만, 그 안락사 처리될 때 심지어 그 마취약물, 마취제도 투여하지 않고 정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해서 이제 말만 안락사지, 물론 뭐 마취제 투여한다 그래서 100%안 아프리라는 보장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겪게 되는 건 우리 동물 친구들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보호자분들은 정말 이곳저곳 많이 헤매세요. 방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진정제나 질캔도 처방받아 보시고, 뭐 이렇게 약물 치료로 공격성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 투여를 하게 되면 간과 콩팥, 신장이죠, 키드니 쪽이 아주 치명타고 옵니다. 굉장히 독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질캔 같은 경우는 진정제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먹는 걸로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심리 문제가 100%도 아니죠. 50%도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담배 끊으려는 담배 중독자에게 밥 먹어서 뭐 사탕 먹어서 사탕 먹게 해서 담배를 끊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심리 문제는 행동학 박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부작용이 덜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좀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막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바빠요.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서 바빠가지고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답변을 다 못 드려서 이렇게 좀 막 새벽까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 촬영도 좀 늦어졌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블로그에 썼던 것들이나 일부 공개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좋은 말로는 이렇게 그냥 참고를 하신 건데, 나쁜 말로는 그냥 도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뭐 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양이 목줄 채우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앉아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개된 거는 거의 100% 중에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후 처리를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좀 그런 공개를 안 한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모르시는데, 공개한 부분만 그대로 따라해서 이제 앵무새처럼 말씀하시고, 마치 그게 합사에 뭐 고양이 손 앉아 뭐 간식 눈 맞추고 주기 뭐 안 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양이 합사가 되는 게 아닌데, 일부 공개하신 것만 보고 이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당하게 자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그 방법들을 이렇게 알리시는 거 보면, 네, 참 사람이 이렇게
돈 욕심이나 명예 욕심이 참 무섭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정말 그 고양이 행동학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와서 배우시면 되거든요. 저희 고양이 행동 상담사 1급 자격증도 있고요. 저희 노하우를 정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고양이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이렇게 유명세도 좋고, 광고도 좋고, 제품 판매도 좋지만, 사실 이게 동물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명 관련해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복잡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신부전 같은 경우도 그 신부전 약 먹는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약만 먹는다고 수치만 일부 뭐 잡는다고 표현을 하시죠. 수치만 일부 정상화시키는 거지. 사실 그 정말 신장이 나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 가정 환경 내에 그 생활 환경 내에 양육 방식, 양육 태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88가지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고려를 해서 치유를 해줬을 때 이게 신장이 상한 진짜 목적이죠.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집에 방문 한번 해보지 않고 심지어 방문하더라도 뭐 2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하시면서 철수하시면서 이렇게 뭐 다 파악했다, 분석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그 고양이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힘든 거고요. 보호자님들도 이제 눈 먼 돈 그냥 잃어버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고양이가 인기는 많은데 참 이렇게 알려진 것들은 제대로 알려진 것들은 드물구나. 그래서 앞으로 고양이 행동학 박사에게 진짜 고양이 문제, 행동과 심리 문제는 그 전공자에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빨이 아프면 치과 의사에게, 성형하고 싶으시면 성형외과 의사에게, 뼈가 아프시면 정형외과 의사에게,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행동학 박사들이 고양이 행동 교정 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 최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약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